안녕하세요. 4월 11일 시황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확히는 시황정리라기보다는 그 이슈가 몇 개 좀 굵직굵직한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어제 새벽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 4월 11일자 한 2시쯤, 그때 최초 기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점심때까지 계속 뜨거운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요 배터리 전쟁 관련된 기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그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좀 조절을 하는 거, 그거 관련된 기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밤부터 화요일까지 그 시간대, 그러니까 이제 내일 밤부터 내일 모레까지죠. 그때 이제 백악관으로 삼성전자가 초청을 받아서 반도체 관련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 세 가지 굉장히 큼직한 이슈를 가지고 간단하게 좀 얘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일정은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막 큼직큼직하진 않아요. 뭐 파월 형님도 수요일 날 연설 예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옵션 만기일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배당 지급 뭐 이런 게 좀 있긴 한데, 일단은 그래도 지난주에 비해서는 큼직큼직한 그 무게감은 다소 떨어지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옵션 만기일 때 제가 영상을 좀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좀 최근에 일이 좀 많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못 올려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그리고 옵션 만기일 앞두고서 옵션 포지션 체크해드렸던 거랑 비교했을 때 크게 변동성이 있진 않았어요. 차이가 없었습니다. 시나리오 1, 2, 3에서 거기서 1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1번은 위아래로 살살 긁으면서 살살 털어먹고 변동성이 평소 대비해서 크진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마찬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이 어느 한쪽으로 확 치우치거나 하지 않았죠. 물론 이제 특정 이슈들은 굉장히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거나 한 건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수를 놓고 봤을 때는, 옵션은 이제 지수를 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지수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위아래로 살살 움직이기만 하고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나온 편은 아니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건 맞지만, 어쨌든 외국인들 선물 매도 포지션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건 안 좋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현물 쪽은 많이 들어오고 선물 쪽은 매도 쪽으로 잡고 있다. 이거는 이제 추측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만 지금 눌려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쪽을 잡음으로써 선물 지수를 좀 눌러놓고서 현물 매수를 이제 다 마무리를 한 다음에 선물 포지션이 매수 쪽으로 돌아서는 그 순간, 그때부터 상승이 크게 나올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주중에 영상 올려드릴 때마다 체크를 해드릴게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선물 매도 쪽이 좀 더 우위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거는 이제 바꿔 말하면 매집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외국인들이 지수를 크게 끌어올릴 만한 그런 시작점이 아직 안 왔다. 그래서 매집을 조금 더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현물하고 선물을 다 동시에 매도로 쳐버리면 뭐 좋은 신호가 전혀 아닌데, 국제적인 뭐 유가 흐름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외국인들 유입세라든가, 그 다음에 뭐 채권이나 뭐 이런 다양한 그 자금 신흥국에 들어오는 자금 유입되는 거, 그런 거 다 체크를 해봤을 때 지금 뭐 특별히 부정적으로 볼 만한 그런 요소는 없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아직 크게 올리기에는 선물 포지션이 매도 쪽일 뿐이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 여러분들께서도 좀 여유 자금이 있다면 좀 미리미리 좀 지금 주식 매수를 해놓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하루 이틀 만에 크게 상승이 나온다 이런 건 저도 모르는 거니까 그 정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거 배터리 전쟁 관련해서는 이제 당장 내일부터 반응이 좀 세게 올 것 같아요. 이게 어제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빠르면 오늘 오전에, 지금 여기도 보이시죠? 이거 한번 바로 볼까요? 뭐 오늘 발표할 거고, 이게 새벽에 나왔죠? 그래서 오전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영상을 안 찍고 계속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합의했다는 거. 솔직히 합의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물론 이제 합의를 한 것 자체만으로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시장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 이제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반등 못 나온 종목들도 일부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불확실성 해소됐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합의 규모에 따라서 또 이제 어느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될지 이런 게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빠르면 오전 중에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오후 2시 반 좀 넘었거든요. 이게 아직 안 올라왔으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영상 찍는 중에 그 내용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기사 보시죠. 아까 보여드린 기사는 새벽에 나왔고, 이게 조금씩 구체화된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합의 규모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2조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진 건 아니고, 또 이게 업계 내에서 이런 합의 내용은 안 밝히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저는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밝히는 케이스도 있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냥 추측만 하는 거고, 합의금이 SK는 처음에는 뭐 한 뭐 2천억, 3천억 막 이렇게 터무니없는 금액 나오다가 기사에서 조금씩 막 올라가서 지금 한 1조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SK이노가 제시한 금액이 1조 정도 된다. LG는 그 판결 나오기 전에는 한 2조 정도 얘기했다가 판결 나온 후에는 최대 3조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데, SK는 금액이 계속해서 찔끔찔끔 올라가는 거 보니까 결국에는 쫄리는 건 SK였어요. LG도 최근에 이제 소송 그 여러 건 중에 하나가 SK 유리하게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결국 합의가 안 되면 장사 못하는 건 SK이고요. SK가 이제 생산 라인을 유럽 쪽으로 옮긴다거나 해도 그쪽에서도 소송을 걸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합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합의는 무조건 되긴 될 거다. 그 합의 규모가 이슈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뭐 말씀드린 대로 합의는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합의 규모를 만약에 밝히지 않는다면, 이거는 제 생각에는 SK보다는 LG 쪽에 유리하게 합의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SK가 면을 세우는 측면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저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합의가 됐다는 것 자체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좀 디테일한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2019년도에 뭐 이런 거 그 직원들이 막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술이 유출이 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송을 SK가 LG한테 제기한 것도 있고 LG가 SK에 제기한 것도 있고 서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게 좀 큰 건수였죠. 영업 비밀 침해. 그러니까 이제 폭스바겐 입찰을 따낼 때 LG화학이 얼마의 그 금액을 써냈는지, 그 단가 써낸 금액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SK가 빼내서 자기들보다 유리한 단가로 입찰을 해서 그거를 따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물론 이제 SK는 자기들이 뭐 증거 인멸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영업비밀 침해로 조기 패소가 결정이 된 거지, 그러니까 패소가 결정이 된 거지, 우리가 실제로 영업비밀 침해를 했다고 해서 패소가 된 게 아니다, 영업비밀 침해한 증거가 나온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억지죠. 영업비밀 침해했다는 증거를 인멸한 게 인정이 돼서 패소가 됐다. 그러니까 지들이 인멸한 건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멸은 했지만 영업비밀 침해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니까 이건 좀 SK가 무리수를 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 이후에 SK랑 LG랑 또 소송 걸려있는 게 뭐였냐면, LG 그 기술을 SK가 빼서 분리막 쪽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 몇 개가 있었어요. 그 기술을 이제 또 빼가지고 이제 그 특허 관련된 문제가 또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특허 관련해서 SK가 그걸 기술을 침해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 해서 최근에 이제 SK 쪽에 좀 더 유리한 판결이 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LG랑 SK가 또 합의하는데 또 하나의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많이 나왔고, 그 당시 SK가 그 당시라고 해봤자 며칠 전이죠. 한번 주가를 보시면은 요 날이었나요? 어쨌든 그때 한 10%씩 상승을 했던 그날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됐고, 일단은 그래서 뭐 이제 뭐 국무총리는 부끄럽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본적인 소양도 없는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예, 이거는 제가 그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이런 얘기 하는 건 좀 아니죠.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합의가 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전에 이제 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전엔 안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LG랑 SK랑 있을 때 SK는 뒤로는 이제 총알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자기들 자회사 지분도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자회사들 뭐 그 상장하는 건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총알 마련을 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LG 쪽에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근데 뭐 답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합의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도 거부권 관련해서 지금 뭐 양쪽에서 로비를 막 엄청나게 했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바이든 정부가 이제 한국 정부에도 압박을 좀 넣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양국에서 양사에 합의하라는 압박도 들어갔고, 어쨌든 결국에는 합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참 궁금한데 그 내용이 아직 안 나왔고, 양쪽에서 공동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발표 내용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해서 체크를 한번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건 어쨌든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게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 흐름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LG화학부터 해서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요 세 개가 이제 우리나라 대장 세 개의 회사들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빠진 다음에 LG화학은 좀 약했어요. 근데 SK가 오히려 좀 테마주처럼 돼가지고 오히려 SK가 굉장히 좀 세게, 반등도 좀 세게 나오고 빠지는 것도 좀 세게 빠지고 했어요. 근데 어쨌든 합의 규모가 3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얘네는 반등이 좀 덜 세게 나오겠죠, 아무래도.
SK이노베이션이 얘기한 게 3조면은 우리가 10년 벌어야지 겨우 벌 수 있는 돈인데 그걸 왜 니들한테 다 갖다 주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뒤로는 결국 공장에다 계속 투자도 하고 그때 막 분리막 관련된 것도 막 투자한다고 기사도 나오고 그랬었죠. 결국에는 합의할 의사가 있었단 얘기예요. 근데 합의금을 어떻게든 깎아보려고 좀 센 척을 했단 얘기죠. 그러면서 결국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규모가 LG화학이 요구하는 수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조금 더 이제 두루뭉술하게 표현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LG화학도 지금 그 현대차랑 같이 그 리콜 관련된 비용 부담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마냥 양보할 수는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조건에 상당 부분 맞춰주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예상이고 근데 이제 또 여러분들 다르게 보셔야 될 건 뭐냐면요. 현금으로 바로 그 금액을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시장 예측대로 한 2조 정도라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10년 벌어서 3조면은 단순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보면 한 5년 벌 금액이 한 1조 5천억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현금으로 그걸 다 바로 일시납을 해버리면 SK이노베이션이 뭐 남는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뭐 자회사 지분이 됐든 뭐 로열티가 됐든 그런 식으로 지급을 좀 뒤에 해도 되는 그런 식으로 비유동성 자산을 조금씩 섞어가지고 그렇게 아마 좀 지급하는 식으로 좀 양보를 했을 거예요. 그럼 결국 SK이노베이션도 10년 동안 장사해서 못 벌 거. 얘네 말 맞다나. 어차피 10년 동안 벌 돈 다 얘네한테 퍼주는 식으로는 합의를 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는지 그것도 하나의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 SDI도 이거랑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진 않지만 얘네가 합의를 한 거 외에도 얘네는 지금 폭스바겐이랑 이런 쪽에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 이제 폭스바겐 쪽에도 관심을 보이겠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가 매집을 다 하고서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력들이 지금 어느 정도 환경이 갖춰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소재 쪽은 제가 이런 완성 배터리 업체보다는 소재 쪽이 당연히 더 셀 거다라는 말씀을 옛날부터 드렸었죠. 그러니까 뭐 옛날이라고 해봤자 이렇게 좀 빠지는 시점에 요때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얘네들은 계속해서 빠지거나 아직 반등이 안 나오는 거에 비해서 소재 쪽은 특히 LNF 이런 애들은 전고점을 이미 넘어버렸어요. 얘네 지금 이때가 87,000원이 전고점이었는데 어디까지 빠졌냐면은 한 62,000원까지 빠졌어요. 이 정도면 꽤 많이 빠졌죠. 한 25% 30% 정도 빠졌으니까 얘네가 덜 빠졌다고 할 수 없는데 반등폭이 굉장히 셉니다. 밀짚머티도 보시면은 전고점 거의 회복했죠 지금. 얘네는 그 어디냐 그 노스볼트 관련해서 이제 얘네들이 같이 협업을 할 거다라는 공시가 이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건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완성 배터리 업체의 악재라고 할 만한 요소들이 얘네들한테는 고객사 다변화 측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소재 업체엔 전혀 나쁠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이 중에서 아직 반응이 없는 거는 에코프로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소재 업체를 이참에 하나 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에코프로빔 담으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포스코 케미칼도 이제 나쁘지 않은데 얘는 애초에 좀 하락폭 자체가 조금 작지 않았나, 그쵸? 그래서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하락폭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탑픽은 에코프로비엠이고, 얘네가 과연 키 맞추기 할 만큼의 동력이 없는 회사냐? 그것도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은 얘네가 지금 못 간 이유는 최근에 이제 얘네는 이미 LNF랑 LG머티가 지금 최근에 노스볼트 관련해서 썰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실제로 접촉할 가능성도 높죠. 국내 한국 소부장 업체들이 경쟁력이 있으니까.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이미 발주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원하는 단가, 어느 정도 적정 마진을 다 보면서 단가를 다 받았고, 그래서 얘네가 굳이 가격을 낮추면서까지 새로운 물량 수주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직 투자를 새로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물량을 받으면 받았지, 아직 그런 공시를 띄울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LNF랑 일진머티 이런 애들은, 특히 LNF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투자가 얘네보다는 조금 늦어요. 아무래도 좀 규모도 조금 작았고 현금이 보유한 현금이 좀 적다 보니까 늦게 들어간 그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놓고 협상을 할 때 노스볼트 입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보다는 LNF 이런 쪽이 조금 더 수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상으로 반등이 이렇게 세게 나왔고, 저도 이제 그 추측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투자하신 분들은 잘하신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반등이 나올 건 나왔고, 여기서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를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아직 오르지 못한 에코프로비엠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인가, 그 관점에서는 저는 에코프로비엠이 조금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 프로 이슈. 그러니까 얘랑 이 둘이 세트예요. 근데 이제 얘네가 이제 그 인적 분할 이슈 때문에 좀 주가를 누르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죠. 그랬다가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한 7% 정도 상승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에코 프로도 좀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도 상대적으로 좀 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소재를 담고 싶다면 에코 프로 BM, 에코 프로 BM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SKC 같은 경우도 뭐 전고점 거의 다 왔죠. 예, 뭐 어쨌든 소재 쪽이 강하다라는 말씀 드렸던 거는 충분히 이제 유효한 말씀이었다라고 리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쪽에 투자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SK이노베이션에 좀 한 30만 원대에 물려 계신 분들이 제법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전을 다시 찾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은 뭐 저는 그거는 나쁘게 안 보고 있어요. 지금 매수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SK이노베이션의 처사에 좀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데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뭐 30만 원까지는 전고점 가겠죠. 만약에 합의가 안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왔으면 이제 못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대신에 빠른 시일 내로 반등이 더 세게 나올 만한 그런 여지는 저는 아직도 소재 쪽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나라 2차전지가 그동안 계속 눌려 있었는데 성장성을 볼 때나 아니면 수익을 볼 때나 수익성을 볼 때 우리가 아무리 PER을 많이 땡겨온다고 해도 5년치씩 땡겨오고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향후 5년 정도는 계속해서 큰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분야예요. 물론 이제 PER이 높다 보니까 언제든 시장이 꺾일 때 같이 꺾일 만한 그 PER이 예를 들어서 PER이 지금 70배 막 이런 상황인데 PER이 40배만 돼도 그 낮은 수준이 절대 아니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시장이 꺾이면서 회사에는 어떤 악재도 없고 성장성도 좋은데 PER 70배 받던 게 40배로 평가를 받으면 내 주가도 쭉쭉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투자 관점에서는 저는 틀린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아직 시장이 꺾일 만한 상황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눌려있는 편이지 뭐 연기금 이슈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잠깐 눌려있을 뿐이지 전 세계적으로 증시 그 자금을 봤을 때는 시장이 꺾일 만한 흐름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전이 뭡니까? 한 3주? 2주 정도 전까지만 해도 무슨 뭐 장단기 금리, 국채 금리 관련해 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솔직히 한 10년 넘게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국채 금리 때문에 성장주가 꺾인다 이런 얘기 몇 번이나 들어보셨나요? 어느 정도 이제 구력이라고 하죠. 그런 구력이 있으신 분들도 그냥 어느 정도 저는 끼워 맞추기 냄새가 굉장히 강하게 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아직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시 1.7%막 언저리까지 나오고 해도 얘네들 반등 보세요. LNF 이런 애들 전고점을 뚫어버리고 그 말이 맞다면 얘도 PR이 엄청 높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반등이 세게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2차전지가 기존에 이제 저희 작년부터 올해 1월까지 큰 상승이 나올 때 주도주였잖아요. LG화학, SDI, SK이노베이션 중심으로 주도 테마였기 때문에 이 주도주는 한 번 더 전고점을 전 종목이 다 넘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은 충분히 갖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이 너무 길어지면 또 지루해지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승자는 바이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근데 어쨌든 미국 심기를 거스를 필요는 없잖아요. 뭐 이런 기사 나올 때 아유 그냥 뭐 아유 바이든 형 잘했어 고마워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넘기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바이든 기도 좀 살려주면서 우리도 적당히 실리를 챙기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갈등이 끝났고 합의 내용을 공동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아직 이 내용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패권 경쟁 예고가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SK는 계속해서 뭐 투자를 하고 있었고 합의를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이거 투자하는 게 의미가 없었죠. 근데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자회사 지분을 확보한다는 거는 합의는 기존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합의 규모를 어떻게든 낮춰보려고 좀 센 척을 했던 거다. 그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만약에 기사가 나오면 그거는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리든지 해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까지 이제 힘든 시점 이렇게 되게 오랫동안 힘든 시기 보내셨던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다 알고 계셨잖아요. 합의 기한이 이제 4월 11일까지다.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11일이니까 우리는 내일까지는 두고 보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알고 접근하신 분들은
너무 힘들게만 기다리실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좀 힘든 시기 겪으신 분들 상당 부분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니까 예, 뭐 내일 시장을 한번 기대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이탈 범위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걸로 가지고서 순매수로 전환이 돼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규모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증권가에서는 순매도를 줄이는 효과고 매일 기계적 매도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좀 둔화가 돼도 얼마나 뭐 긍정적인 신호입니까? 얘네가 이제 팔기만 해도 그것 때문에 시장이 올라갈 게 눌리니까 못 올라갔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한 가지 포인트는 정확하게 짚고 가셔야 되는 게 국민연금도 결국에는 자기들한테 주어진 돈을 가지고 물론 그게 국민의 돈이긴 하지만요. 자기들한테 주어진 돈을 가지고서 수익을 내는 게 제일 우선순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쌀 때 사가지고 지금 증시 3천 넘겨가지고 파는 거 이것만 가지고서 비난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얘네들이 수익을 잘 낸 거잖아요. 막 코스피 1400, 1500 막 이런 때 이제 그 국민연금이 우주방어대 딱 출동해가지고 다 매수해가지고 코스피 3000 한 2배씩 수익을 내고 팔아버린 거니까 이건 잘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융통성 없는 범위 때문에 매일매일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고 계속해서 매도를 하니까 증시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얘네들이 시장에 개입을 해서 찍어 누르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슈가 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긍정적인 신호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4월 초에 5월 초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 5월 달에 공매도 그게 재개가 되는 그런 이슈가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일단은 상승 동력이 나올 만한 그런 좋은 기운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요거 관련해서 또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와서 요거 한번 볼게요. 일단 얘네들이 뭐 자산 비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선은 얘네는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연기금 입장에서도 해외 주식이 상승이 더 크게 나온다면 해외 주식 쪽에 투자하는 거 그걸 갖다가 욕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 한번 볼게요. 얘네들이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 2017년도에 국내 주식 수익률이 더 좋았고요. 손해볼 땐 더 많이 봤네요. 이 파란색이 해외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2019년도 이때는 해외 주식이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났고요. 20년도에는 국내 주식이 수익이 굉장히 더 크게 났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개인적으로 제가 동의하기가 힘든 게 2021년 1월 달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그냥 쭉 많이 올라 버렸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해외 주식이 그만큼 못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지고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요때 이제 코스피가 굉장히 반등이 세게 나올 때 그 정부 차원에서 좀 연기금을 투입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외 주식 투자 수익률이 진짜로 좋다면 그쪽 비중 늘리는 거 우리가 욕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것만 봤을 때는 글쎄다 싶죠. 이 연기금 투입했을 때 국내 주식 수익률이 좋은 거 이건 좀 잠깐 좀 확 튄 거라고 해도 지금까지 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은 건지는 한번 볼게요. 이건 뭐 88년부터는 좀 그렇다 치고 국내 주식이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고 그렇죠? 예, 이거는 예, 뭐 어쨌든 눈에 띄게 확 좋아졌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대신에 요때는 수익률이 해외 주식이 더 좋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시장의 영향을 좀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수익률이 좋은 쪽으로 따라가는 것 자체는 우리가 비난하지 않겠다. 하지만 시장의 영향은 이렇게 크게 미치는 거는 니들이 알아서 좀 관리를 좀 더 신경을 써서 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국민들 의견인 거잖아요.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무조건 내 주식 지금 손실 나니까 니씨 그만 팔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이번에 이런 결정을 했으니까 시장이 좀 상승이 나올 때 뭐 리밸런싱 결정이나 네, 뭐 이런 거 앞으로도 좀 꾸준히 여론 체크를 해서 좀 융통성 있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얘네들이 무조건 손해봐야 된다. 이거는 국민들도 잘못된 접근이고 어쨌든 리밸런싱의 정당성 인정받으려면 얘네들이 이런 것도 꾸준히 공시를 하면서 같이 좀 소통을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 증시에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증시의 주도주가 아직도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렇게가 중심으로 2차전지 쪽이 주도주 중에 하나잖아요. 시총도 굉장히 크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최근에 바이오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죠. 이제 조만간 미국 아마케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증시에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얘네들까지 좋은 결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증시의 악재보다는 호재에 가까운 그런 결정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힘든 시간 견딘 거 이제 보상받을 만한 그런 시기가 거의 다가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하나 큰 이슈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미국 시간 12일이니까 우리보다 시간이 좀 늦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내일 밤부터 그 새벽 오전까지 얘기를 막 할 텐데 어쨌든 지금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 압박을 해라. 근데 지금 삼성이 미국에 들어가 있는 건 파운드리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FST도 지금 많이 눌려 있잖아요, 주가가. 저한테 이제 댓글로도 종종 FST가 계속 빌빌대고 있는데 언제 갈까요? 막 이런 거 문의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제가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언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기가 참 그렇죠. 그걸 알면 저도 제가 뭐 오를 때만 딱딱 투자해가지고 수익만 딱 먹고 챙기고 나오고 하겠죠. 근데 그건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주가가 눌려 있을 때 미리 매집해놓고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는지 체크를 하는 거고 악재가 나왔을 때는 아 이게 앞으로 주가 흐름에 안 좋은 영향을 꾸준히 미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 때는 털고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건데 어쨌든 삼성전자 관련해서 파운드리 쪽은 지금 눌려있는 상황이에요. 뭐 동진세미캠이나 뭐 이런 그 EUV 관련된 회사들도 상대적으로는 못 간 상황이고요. 그 반도체 장비주 쪽은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소재도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최근 며칠은 반도체가 조금 소외를 받긴 했죠. 근데 며칠만 놓고 보진 마시고 어쨌든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얘기도 기사가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미국 기업들의 반도체 공급 좀 잘 좀 해줘라. 근데 이제 잘 좀 해달라는 게 부탁이 아니죠. 공급 잘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얘기겠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얘네가 조폭도 아니고 그렇게만 얘기는 하진 않겠죠. 니들이 반도체 공급을 잘 약속을 하면 우리가 뭔가 지원을 더 해줄게. 어떻게 지원을 해주면 될까? 니들은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 나한테 얘기를 해줘. 어디까지 생산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럼 최대한 지원을 할게. 우리가 그런 선을 잘 얘기를 해서 접근을 해보자. 이런 차원의 접근이겠죠.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할 때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좀 잘 보시도록 하고 삼성전자가 설비 투자를 늘릴 때는 결국에는 이제 현지 업체보다는 기존 자기들이 그 장비가 됐든 뭐 소재가 됐든 자기들이 쓰던 업체 거를 쓰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그거 관련해서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월요일 밤, 화요일, 그러니까 화요일 오전에 자고 일어나시면 요거 관련된 내용 나올 거예요. 그리고 반응도 나올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어쨌든 뭐 지금 청구서를 받게 된 전망이다. 그래서 공장 건설을 결정을 해야 하는 시간이 앞당겨질 수 있다. 그리고 파운드리 공장 짓는 방안 추진 중이고, 투자 규모 이것보다 더 크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잡아놓은 것들 있죠.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려드린 거 그거에 대해서 좋은 말씀도 많이 남겨주셔서 되게 감사한데 그 후공정 업체들 걔네들도 파운드리 관련된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쨌든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안 좋은 측면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세금 혜택 좀 많이 달라 삼성전자가 지방정부에 미국 지방정부에다가 우리가 여기 투자해서 니네 경기 활성화 해주니까 우리 세금 좀 많이 깎아줘라 이렇게 대놓고 그냥 배짱 부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쪽이 아쉬우니까 계속해서 늘려줄게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든 형님이 나서면은 만족스럽지 못한 조건에도 투자를 조금 더 서둘러야 될 수는 있다. 뭐 이런 거는 굳이 따지면 악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세금 혜택 못 받는 거는 삼성전자 사정인 거고 삼성전자 말고 이제 다른 그 주변의 소부장 업체들 있잖아요. 걔네들한테는 악재일 게 전혀 없죠. 세금은 삼성전자가 내는 거니까. 물론 얘네가 잘 돼야 당연히 이제 다른 애들도 다 잘 되는 거긴 한데 투자 규모 측면에서 세금 혜택을 못 받는다고 얘네가 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어쨌든 투자를 할 거라면 그 투자 하냐 마냐 투자 규모에 따라서 주변에 영향을 받는 그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이거는 크게 삼성전자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소부장 쪽에 접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악재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다른 기사들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거 뭐 나름대로 쭉 돼 있고 그 다음에 중국과의 관계는 껄끄러질 수 있다. 이거는 좀 하나의 또 변수가 될 수는 있겠죠. 어쩔 수 없이 지금 중국도 5나노 미만 공정 참여를 하고 싶은데 그 트럼프 형님이 중국 쪽에 반도체 못 팔게 이제 막아버려가지고 판매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미세 공정 못 간다는 말씀 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미국 쪽에 계속해서 집중이 되게 된다면 TSMC도 지금 미국 쪽에다 생산 라인 들어가겠다고 대신에 이제 미국은 군사 장비나 이런 핵심 기밀들을 TSMC 쪽에 몰아주겠다고 서로 이제 딜을 했죠. 그런 것처럼 미국 쪽에 집중이 되면 중국은 당연히 안 좋죠. 중국은 나름대로 자생을 하고 싶은데 자기들이 혼자서 이제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결국에는 다른 나라
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막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중국과는 조금 눈치를 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 사이에서 줄을 좀 잘 타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가 됐든 시장이 꺾일 때 미중 갈등을 소재로 꺾을 수 있는, 지금 이제 북한 미사일 쏘고 이런 거는 좀 약해요. 그 돌아오는 목요일날 4월 15일날 이제 북한 명절 하나가 좀 크게 돌아오는 태양절이라고 해서 되게 큰 명절 중에 하나예요. 그때 이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북한 관련해서 꺾인 시장은 바로바로 반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북한은 좀 재료가 크다고 볼 수 없고, 근데 이제 중국과의 갈등은 시장을 흔들 만한 그런 소재가 아직도 될 수 있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코로나 최저점부터 쭉 올라온 왼쪽이 코스피 차트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코스닥 차트인데 진짜 숨가쁘게 많이 날려왔죠. 그리고 이때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 전에 이렇게 긴 기간 조정을 겪고 나서 그리고 상승이 좀 쭉 나왔는데, 지금 올해 연초부터 거의 한 3개월 이상 조정이 나왔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하락폭도 더 컸고 반등도 커서 지금 흐름 자체는 둘이 아직까지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그래도 위쪽으로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만한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3200을 뚫고 가는지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000 뚫고 올라가는지 지켜봐야겠죠.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시장이 꺾일 만한 분위기는 아직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조건만 좀 충족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추가적으로 지금 코인 쪽으로 자금이 많이 흘러갔잖아요. 그게 이제 증시 반등이 나오면 그 코인 쪽으로 들어간 자금들이 어느 정도 빼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시기가 조만간 다가올 겁니다. 코인 쪽에서 항상 놀 수는 없거든요. 코인이 변동성이 너무 커요. 잠을 못 잡니다. 저도 그래서 투자를 안 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잠을 못 자요. 코인 투자를 하면. 그래서 그거에 지친 분들이 이제 자금을 어느 정도 끌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증시가 긍정적인 흐름이 될 때는. 그게 일단 하나가 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기금이 매도를 줄이는 거를 떠나서 매수도 종종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증시를 좀 받쳐줘야겠죠. 연기금이 마이너스 되는 짓만 안 하면 됩니다. 개인들 자금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증시 주변 자금 보시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게 증시가 재미가 없었는데도 아직도 64조입니다. 예탁금이. 60조라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큰 금액이기 때문에 신용장고가 조금 거슬리긴 하지만 그래도 요 지수 대비해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위험한 수준이다라고까지 얘기하긴 좀 그래요. 절대적인 금액이 높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요게 조금 줄어들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예탁금도 전혀 이렇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 정부가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제 방류하겠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반일 테마주들 있잖아요. 뭐 모나미나 뭐 보헤 양조 막 이런 반일 테마주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반등이 되게 세게 나왔어요. 근데 그런 종목은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미리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좋은 수익 내셨다면 축하드릴 만한 일인데, 예, 반일 테마주 이런 거, 아니 뭐 최근에 정치 테마주들도 그렇잖아요. 윤석열 테마주, 처음에는 뭐 파평윤 씨 테마주라고 하더니 이제는 파평윤 씨 아니어도 그냥 대표나 아니면 대표이사들, 사회이사들 막 이런 사람들이 윤 씨랑 관련만 있으면 그냥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정상적인 접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굉장히 좀 위험한 접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기존에 갖고 계시던 분들, 그리고 빠르게 이제 좀 고수의 영역, 정치 테마주는 특히 엄청나게 고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너무 눈독 들이지 마세요. 만약에 하시더라도 너무 큰 금액 투자하시는 마시고 그냥 재미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만약에 수익이 나면 그거대로 감사하고, 손실이 나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렇게 공부하는 차원에서만 접근을 하시고 너무 큰 금액 비중은 베팅하지 않으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전지 합의 관련해서 SK랑 LG 쪽에 공동 합의 발표가 나오면 그 내용 가지고서 영상을 찍어 올려드리든지 아니면 이제 커뮤니티에도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든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휴일 되시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좀 좋은 장이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 또 좋은 생각하면서 오늘 남은 휴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